제로데이 지하시장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이 제로데이의 언더그라운드 마켓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그 이야기를 해볼 건데 요것도 재미가 참 쏠쏠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거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제로데이 취약점은 과연 무엇일까? 요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일단 취약점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취약점에 대해서 물론 우린 다 알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이야기를 좀 하자면, 취약점은요 해킹할 수 있는 결함이에요. 포인트입니다. 해킹이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 컴퓨터, 내 프로그램, 내 윈도우즈 버전에 따라서 그 코드 안에서 해킹을 할 수 있는 문제점, 포인트가 존재하거든요. 그 포인트를 우리는 취약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커들은요, 이 취약점이 있어야 해킹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취약점이 뭔지 아셨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해봐야 되는 건 제로데이입니다. 제로데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제로데이, 이건 무슨 말이냐? 이 제로데이는 right now,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취약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막 발견된 따끈따끈한 취약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또 안에 숨겨져 있는데요. 지금 막 발견됐다는 건 무슨 말이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이 취약점, 이 문제를 아는 건 나밖에 없어. 그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 뭐죠? 제조사도 모른다는 거야. 이 취약점은 아직 고쳐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더 나아가면 이걸 아무도 모르니까 고칠 생각을 못 한다는 거겠죠? 즉, 대응도 못하고 있는 취약점을 우리는 제로데이 취약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제로데이 취약점이 어떤 의미를 뜻하냐? 쉽게 말하면요, 내가 맘먹고 쟤를 해킹하고 싶어. 근데 내가 제로데이 취약점이 있어. 그러면 맘 놓고 100% 확률로 해킹 가능한 취약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로데이 취약점은 해커들도 찾고요, 각국의 정보기관들도 이 제로데이 취약점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과 수요가 여기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제로데이 취약점을 언제부터 사람들이 사고 팔기 시작했는지 그 역사를 한번 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로데이 시장 이야기할 때 빠지면 안 되는 인물이 한 명이 있습니다. 제로데이 시장의 개척자라고 불리는 인물이 있었는데 존 P. 워터스라고 합니다. 워터스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분의 관상을 한번 보세요. 아무리 봐도 컴퓨터를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죠? 뭔가 해킹을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잖아. 맞습니다. 이 워터스라는 분은 사실 IT 업계랑 전혀 상관없는 인물이었어요. 이 아저씨는 어떤 분이냐? 바로 투자하시던 분이에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입니다. 이 워터스가 그러면 어쩌다가 이 정보보안 업계에 빠지게 되었는가? 워터스라는 분이 투자맨이니까 1990년대 때 어떤 걸 하려고 했냐?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이걸 살리고 싶었습니다. 이 사모펀드가 무엇이냐면, 망할 것 같은 회사를 하나 사가지고 키워, 그리고서는 비싸게 팔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사모펀드를 만들어가지고 적절한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쓸만한 회사를 찾고 있었어. 그래서 이 워터스라는 분이 어디 내가 한번 살려볼 수 있는 회사가 없나 하고 물색을 하고 있었는데, 하필 그 당시가 언제냐? 1990년대거든요. 이 1990년대가 어떤 시대냐? 바로 넷스케이프에서 내비게이터라는 프로그램, 웹 브라우저입니다. 이 웹 브라우저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인터넷에 빠져들기 시작한 시대예요. 바로 인터넷 붐이 일어났던 시대죠. 이 웹 브라우저가 나오니까 이로 인해서 닷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회사가 IT만 붙으면 그냥 주가가 10배, 20배 그냥 막 올라가던 시기가 바로 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벌써 불안하죠. 왜? 이 워터스라는 분이 투자로 이제 활동하고 싶었던 시기가 가장 위험했던 이 버블 시기였어요. 사실 요 닷컴 시대가 역사상 엄청 최악의 버블이었습니다. 한번 터지니까 그냥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잖아. 하지만 이 워터스라는 분은 현명한 분이었어요. 남들이 이 1990년대에 어디 투자할 만한 회사 없나 했을 때 다들
IT 회사에 투자했거든요. 그러나 이 워터스라는 분은 남들처럼 IT 회사에 투자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투자를 하려면 한 발 더 나아가야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 오케이, 인터넷이 중요하다? 그러면 인터넷에 대한 보안이 중요하겠네? 이분은 일찍이 알아본 거죠. 정보 보안은 미래에 유망하다라는 걸. 그래서 이분은 IT가 아니라 정보 보안 회사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 워터스가 안목이 정말 뛰어났어요. 이 1990년대에 이분은 이게 버블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투자할 시기가 아니다. 묵묵히 지켜요. 이 거품이 꺼질 때까지 지키면서 내가 투자할 만한 정보보안 회사를 찾는 거야. 그래서 이 워터스라는 분은 2001년까지 기다려요. 2001년까지 정보보안 회사, 내가 투자할 만한 회사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았죠. 바로 2001년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IT 기업들이 다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워터스라는 분이 구매하기 전에 찾고 있었던 회사가 어떤 회사냐? 이분이 그 당시에 막 찾아봤을 때는 제대로 된 정보보안 회사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정보보안은 어떤 거냐면 해킹이 일어났어. 그러면 해킹이 일어난 걸 수습해줘. 해킹 피해를 수습하는데 초점을 맞췄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해킹을 당했으면 그 피해가 복구가 안 될 텐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이 정보보안 업계가 돌아갔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해킹을 막기 위해서 활동하는 회사를 찾아야겠다. 그래서 물색하던 중에 찾던 회사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드디어 찾았어. 아이디펜스. 이 아이디펜스가 그 사이트에 딱 들어가면 어떤 서비스가 있었냐면 홍보가 이랬어요. 조기 사이버 위협 경보 시스템을 운영한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킹 당할 위험 포인트들을 미리 고객사들한테 알려주는 우리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객이 어디냐? 대형은행, 국방부, 해군, 해안경비대 등 정부기관들. 야, 딱이죠. 내가 찾던 회사야. 해킹을 막아주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회사고 고객사들도 짱짱해. 이 회사가 내가 찾던 그 회사인데 딱 점 찍어줍니다. 그리고 주의 깊게 보고 있어. 우리 같으면 어때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좋은 회사면 못 참죠. 바로 사잖아. 일단 질러버린단 말이야. 하지만 워터스는 굉장히 투자의 규제입니다. 이 닷컴 버블이 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드디어 2001년에 터지면서 많은 IT 회사들이 사라지죠. 그때 진짜 운명의 장난인지 아이디펜스가 파산 신청을 냅니다. 드디어 때가 왔다. 다행히 법원에서는 여기는 정보보안 회사니까 중요하다. 강제 청산 대신 구조조정을 해라. 요거 투자할 사람 모집합니다. 최저점이죠. 말 그대로 최저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최저점이라고 생각한 건 일반인들입니다. 이분은요 그것도 저점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더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아이디펜스가 파산 신청을 했을 때 이분이 인수한 게 아니라 영국의 투자자들이 60만 달러에 이 아이디펜스를 삽니다. 그리고 이 투자자들이 얘한테 전화합니다. 야, 너 아이디펜스 사고 싶었다면서 아이디펜스 사실? 얼마? 500만 달러. 야, 이 돈은 요런 식으로 이제 하나 봐. 얘네들은 60만 달러에 방금 사놓고서는 워터스한테 전화한 거야. 야, 500만 달러에 살래? 아, 그래서 진짜 돈은 버는 사람들이 버는구나 싶긴 합니다. 아무튼 당연히 워터스 안 사죠. 야, 그거 내가 생각하기에 60만 달러 저점 아니야. 그거 지하실 있어. 난 그거 기다릴 건데 하니까 영국 투자자들이 무슨 소리지? 하고서는 무시합니다. 그런데요, 정확히 10개월 뒤에 영국 투자자들이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전화해. 야, 워터스, 내가 이거 한번 살려보려고 했는데 얘는 안 되겠다. 60만 달러에 살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워터스가 10달러. 말이 안 되죠. 아니, 얘네는 60만 달러에 샀다고요. 아니, 근데 10달러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이거든요. 10,000원에 사겠다고 제시합니다. 아, 영국 투자자들이 이야기하죠. 님 양아치셈? 우리 60만 달러에 샀다고. 아니, 10달러 장난이죠? 30만 달러. 오케이. 이것까진 내가 양보 안 하려고 했는데 30만 달러 님 사실? 하니까 워터스 10달러. 그래서 그렇게 워터스는요 아이디펜스를 사게 됩니다. 얼마에? 10달러에.
야, 이 당시 10달러면 2001년도에 10달러가 맥도날드에서 빅맥이 2.5달러래요. 우리는 햄버거 4개 사 먹을 텐데 이 워터스라는 분은 빅맥 4개를 참고 정보보안 회사를 사게 됩니다. 이런 정보는 또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야, 어쨌든 대단하신 분이죠. 워터스가 이 아이디펜스를 사고 나서 아내한테 이야기합니다. 2년만 나한테 시간을 달라. 내가 시간 다 쏟아부어서 이 아이디펜스 엄청 키운 다음에 이거 비싸게 팔고 나올게. 그래서 이 워터스는요, 야심차게 마음 딱 먹고 이제 이거 살리면 돼. 10달러에 샀어. 정상화만 시켜도 아까 60만 달러에만 팔아도 이게 몇 배야. 그래서 이 워터스가 아이디펜스에 딱 출근했어. 자, 한번 살려보자고, 가보자고 하고 딱 가니까 아이디펜스 어때요? 진짜 말 그대로 너덜너덜한 상태야. 진짜 말 표현 그대로. 사무실 보니까 이미 폐업 직전이야. 아, 이게 왜 그러지? 딱 보니까 이미 직원들 3분의 2가 없어. 잘렸어. 3분의 1이 남아 있었는데 그나마 그 3분의 1도 월급이 밀려 있었어. 월급이 6주간 밀려 있어. 그러니까 사실 이 회사 상황으로서는 살릴 수 없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워터스가 어떻게 했느냐, 일단 아이디펜스 가가지고 침착하게 휴게실, 탕비실로 가가지고 직원들 싹 다 불렀어. 그 자리에서 바로 밀린 월급 수표로 자기 돈으로 다 써줍니다. 진짜 참된 경영인이죠. 그리고서는 사무실 딱 자리에 앉았어. 아이디펜스를 살리기 위해서 회사를 까봅니다. 회계 장부를 열어봤어. 그 결과 외관적인 상황보다 더 최악이었습니다. 이 존 워터스는 아차 했을 겁니다. 이 10달러에 왜 팔았는가를 이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왜냐? 사실 아이디펜스가 조기 사이버 위협 경보 시스템이라고 했잖아. 이게 무엇이었냐? 딱 열어보니까 이게 아이 얼러트라는 거였는데, 이게 뭐냐면 인터넷에 있는 취약점들을 사람들이 공유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구독제로 하고 있었는데, 그걸 구독한 고객들한테, 기업들한테 메일로 보내주는 거야. 이런 취약점 있다고 소문이 돌거든요. 이거 위험하다고 하니까 고치세요.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는 거였어. 그리고 그 외에는 어떤 서비스도 없었어. 상품도 없었어. 그러니까 아이디펜스는 돈을 벌 상품이 존재하지 않았던 회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계속 나가는 거고, 아이디펜스는 원래 망할 뻔 했는데 영국 투자자들이 60만 달러에 이 사람들도 당한 거야. 그러니까 그 당한 거를 그분들은 회계 장부 까봤겠지. 그분들이 봤을 때 답이 없다 판단하고 이걸 누군가에게 지금 폭탄을 떠넘기려고 했는데 잘 떠넘기지 않았으니까 손해를 보고 10달러에 던진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 얼러트를 유심히 봅니다. 이 아이 얼러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인터넷에 떠도는 취약점 소문들을 먼저 캐치해가지고 고객들에게 이메일 보내주는 서비스야, 이게. 근데 그 취약점 정보를 어디에서 찾았는가? 버그트랙이라는 이메일링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메일링 시스템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게 들을 수 있는데, 예전에는 커뮤니티를 이메일로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버그트랙이라는 보안 커뮤니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버그트랙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많은 해커들이 발견한 취약점들을 여기에다가 막 올립니다. 이번에 이런 취약점 찾았어요. 저런 취약점 찾았어요. 이런 취약점들을 올리는 곳이 이 버그트랙인데, 여러분들은 생각할 거예요. 아니, 그 취약점을 왜 공유하지? 이해가 안 가죠. 왜냐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취약점은 정말 가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돈 주고 팔아도 되는 정보를 왜 보안 커뮤니티에다가 그냥 올릴까요? 사실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어떤 분위기였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취약점을 찾았다고 해봐요. 그러면 선택지가 3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그걸 가지고 악용을 한다. 이건 당연히 블랙 해커니까 마음에 들지 않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 회사에 제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뜻으로 저기요, 이거 문제 있는데 이거 고쳐야 돼요 라고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분위기는 어땠냐? 진짜 고소당합니다. 그거 왜 그랬어요? 왜 취약점 뜯어봤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 시대에는 취약점 제보하면 고마워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고소를 당해. 그러니까 첫 번째 안 되죠. 두 번째 안 되죠. 그러니까 남은 선택지 옵션이 이거밖에 없어. 커뮤니티에 올리고 그냥 공유하면서 신세 한탄.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던 버그 트랙이라는 보안 커뮤니티가 있는데, 이 아이 얼러트는 아이 디펜스에 해킹 기술 직군으로 일을 하고 있는 분이 두 분이 계셨대요. 딱 두 분. 그 두 분이 이 버그 트랙을 매일같이 뒤져. 거기에서 쓸만한 취약점들이 있는지 뒤져가지고 쓸만한 것들을 모아서 고객사들한테 메일을 보내주는 게 요 아이 얼러트 서비스의 핵심이었습니다. 요게 아이 얼러트만 남았던 아이 디펜스의 상황이고요. 자, 이 워터스 우리 같으면 여러분들 어땠어요? 이미 포기했죠. 아 진짜 망했다 하고서는 그냥 폐업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직원들 불러들여가지고 저기 아까 내가 그 수표 써준 거 수표 진짜 미안한데 그 다시 주고 우리 여기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요렇게 하겠죠 우리는. 하지만 워터스는 다릅니다. 우리랑 달라. 자, 이 워터스는요, 그래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한테는 아이 얼러트가 있다. 이 아이 얼러트 하나로 아이 디펜스를 띄워보자. 우리 할 수 있다. 직원들 독려를 합니다. 이 아이 얼러트를 주력 상품으로 회사를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요, 하늘은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무심한지 정말 이 워터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이 얼러트만 이제 성공시키면 되는데 갑자기 기사가 하나 뜨네. 시만텍이라는 정보보안 회사가 있었는데 시큐리티 포커스를 인수한대. 근데 이 시만텍도 조기 경보 시스템을 제공하거든요. 아이 얼러트랑 경쟁자야. 대기업이 지금 내가 열심히 하려는 요 종목에 참여를 했어. 머리 아프죠? 근데 사실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팠던 게 아닙니다. 바로 무엇이냐? 이 시만텍이 시큐리티 포커스를 인수했죠. 자, 그런데요, 시큐리티 포커스를 인수한 게 문제였습니다. 왜냐? 아이 얼러트가 메인으로 삼고 있던 게 버그 트랙이라는 커뮤니티였는데 이 버그 트랙 커뮤니티가 시큐리티 포커스 거였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시큐리티 포커스가 시만텍에 인수가 됐으니까 시만텍이 버그 트랙을 얘네한테 차단을 하면 이제는 아이 얼러트가 보고를 할 게 없는 거야.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선 진짜 방법 없다. 워터스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았으면 이미 아까 포기를 했을 텐데 여기에서 한 번 더 포기를 했겠죠. 다시 직원들 불러가지고 저번 주에 줬던 그 수표 있잖아. 진짜 이런 말 하기 좀 뭐한데. 그런데 직원 중 한 명이 불안했나봐. 설마 이 워터스가 포기할까봐. 안 되죠. 워터스가 이 회사를 포기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자기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죠. 자기 일자리가 없어지면 안 돼. 왜냐? 그 당시는 IT 버블로 인해서 IT 회사 절반 이상이 사라져 있었거든. 여기에서 내가 잘려서 나가면 직장을 구하기도 쉽지 않아. 그러니까 이 워터스에게 설득을 합니다. 직원이. 절망적인 상황이긴 한데 사장님, 저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취약점이 쏟아져. 오케이. 요런 시나리오면 우리는 성공밖에 없다. 그래서 게이츠가 소환됩니다. 받아서 무슨 얘기 들었어요? 야, 잘하자.